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중순 이후부터 기온이 높아지면 물을 줄 때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보고 줘야 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 자라다가도 뜨거운 온도에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고 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 라울 같은 경우는 물러도 건강한 DNA, 강한 DNA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 나머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번 데미지를 입게 되면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첫 번째 다육이 라울 같은 경우는 뜨거운 기온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이렇게 초록빛 얼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울 같은 경우는 뜨거운 기온도 잘 이겨냅니다. 이겨내긴 하지만 물을 강한 온도, 높은 온도에서 주게 되면 잎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이 중간중간이 물러지면서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잎이 후두둑 떨어진 라울이 지금 이 라울입니다. 이 라울이 이렇게 풍성했던 라울이었는데 뜨거운 기온에 물을 한번 잘못 주면서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복해 가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에 두면 안 되고, 잎이 정상적으로 이 정도 성장을 할 때까지는 방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라울 같은 경우는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초록빛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잎이 후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게 되면 안 되고 그늘로 옮겨서 안정화를 시키는 게 좋은데, 가끔 이렇게 묵은 나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묵은 나울 같은 경우는 잎이 후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데요. 이 다육이 같은 경우도 잎이 후두둑 떨어지면서 새잎이 나오는데, 새잎이 얼굴이 엄청나게 작죠. 지금 이 나울 같은 경우는 다 묵은 나울입니다. 이 묵은 나울 같은 경우는 물을 줄 때, 특히 온도가 높아진 그런 계절이 왔을 때 물을 한번 잘못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잎이 다 떨어졌다 다시 나오는데 정상적인 얼굴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이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그 라울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햇살보다는 좀 약한 햇살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다. 물을 주게 되면 이렇게 잎끝이 물러가면서 잎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나마 온도가 높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적은데, 아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마 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러가고 있죠. 이런 경우는 아마 뿌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온도에 좀 예민한 오래된 다육이, 특히 라울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잎이 떨어지는, 아마 이런 현상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아서 이 뜨거운 여름만 오면 무너져 내리고 잎이 후두 떨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라울을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한번 무너져도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면 더 예쁜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을 줄 때 너무 뜨거운 기온에 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라울금입니다. 특히 라울금도 여름을 아주 싫어합니다. 잎이 이렇게 올금으로 나오는 그런 라울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잎이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안쪽에 보시면 잎이 벌써 다 떨어졌네요. 철화 모양도 보이고, 그러나 이 라울이 좋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잎이 다 떨어져도 다시 회복을 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성은 없는데, 단 예전처럼 풍성한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색감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런 라울금 같은 경우도 강한 햇살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반음지에 놓고 키우는 게 좋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직광보다는 간접광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자리 배치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물을 줄 때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과도한 물주기보다는 빠르게 물이 마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로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육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동글동글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치 같은 경우도 라울과 같은 비슷한 얼굴, 춘맨과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잎에 윤기가 나면서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예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춘맹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이렇게 물러가는, 온도가 높은 곳에, 높은 온도에서 물을 주게 되면 이렇게 잎이 물러가면서 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로치 같은 경우도 회복하는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 줄기만 잘 버티게 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또 여름을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휑한 모습, 풍성한 모습은 보기가 쉽지는 않겠죠. 풍성한 얼굴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 여름에 강한 여름에 뿌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해야 되는데, 이 라울이나 이 로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여름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참 좋아하는 다육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물을 너무 과도하게 주게 되면 결국은 뿌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잎이 물러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을 줄 때는 기온이 좀 낮은 그런 온도에서 물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뜨거운 여름을 아주 싫어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온이 높을 때는 물을 줄 때 참 고민을 하게 만드는 다육이고요. 6월 이후부터 물을 줄 때는 항상 잎이 말랑말랑한지를 꼭 확인하셨다가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뜨거운 아주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계절이 계속 된다 그러면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보다는 간접광 약하게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야지만 건강하게 잎을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기온에 잎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줄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줄기가 직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줄기가 고사가 됩니다. 줄기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간접광에 노출시키고요. 정말 이런 다육이들은 장맛비를 맞추면 안 되는데요. 장맛비를 맞추게 되면 분갈이를 새로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까지는 물을 일반적인 물주기를 줘도 괜찮지만 6월 이후부터는 꼭 잎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나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6월 이후부터는 물을 2주마다 주다가 여름이 오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소량, 아주 거의 생명이 붙어 있을 정도의 양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주잔으로 2컵 정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늘진 곳에서 거의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무름병이 아주 약한 그런 품종입니다. 참 예쁜 그런 품종이지만 무름병 때문에 키우기가 참 고민되는 그런 다육이고요.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을 줄 때 잎을 만져서 단단하다 그러면 물주기가 왔다 그래도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줘서 잎끝이 물러가거나 아니면 잎이 투명하게 변해갈 때는 정말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뿌리가 기온에 녹아내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물을 말렸다가 주는 게 좋고요. 이제부터는 아이보리는 강한 직광보다는 간접광에서 키우는 게 더 풍성하고 더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묵은 라울,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많이 짧아지고 오릇노릇한 색감이 더 강하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더 강한 햇살보다는 간접광, 약한 햇살에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나서는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자리 배치를 바꾸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잎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거는 왜 그러냐면 이 라울 같은 경우, 특히 묵은 라울 같은 경우는 화상을 잘 입습니다. 화상을 잘 입어서 잎이 많이 말라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 안쪽을 보시면 자구가 그만큼 또 많이 태어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강한 쌀에서 키우기보다는 간접강에서 키우라는 이유는 이 안쪽에 있는 자구를 키워야지만 여름에 화상으로 떠나보내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보리는 꼭 잎을 만져서 잎이 단단하다 그러면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약간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 때 물을 줘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에 잘 녹아내리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보리를 많이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에 두기보다는 은은한 햇살에 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약을 칠 때도 이 강한 햇살에 치면 안 됩니다. 강한 햇살에 치면 결국은 약해를 입어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다육이들이 병이 왔을 때 약을 칠 때는 정말 바람이 잘 통하고 기온이 낮을 때 약을 쳐야지만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아졌을 때 물을 주면 무르는 경우가 많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높은 온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약을 치거나 물을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소개해드린 4개 이외의 품종들도 많습니다. 집에서 키울 때 물을 주면서 잎끝이 많이 물러가는 그런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을 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주기보다는 낮은 온도, 바람이 선선할 때 그럴 때 물을 주셔야지만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대부분 이렇게 통통한 다육이들 그리고 약간은 무름병에 약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물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도 정상적인 물 주기보다는 물을 약간 굶긴다 생각하고 물을 조금씩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2-3일 정도 마르는 양이면 물조리개, 작은 물조리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반 정도만 줘도 충분한 물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물을 주면 무르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 과도하게 물을 줄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커다란 얼굴을 만들겠다고 과도하게 물을 주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